드디어 목주가 폭발합니다. 수락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지영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예고에 등장했습니다. 과연 목주는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지영이 궁에 들어온 이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목주. 게다가 지난번 문안진우 때 상대해보니 지영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더 이상 자홍원에 앉아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목주는 결국 제산대군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원래 제산대군파의 계획은 이연이 모친의 죽음의 의문을 갖고 있는 걸 파고들어 이연을 폭주시켜 폐위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연의 명으로 사초를 찾은 홍문관 교리 이장균을 급습해 사초를 빼앗았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초를 공개해 이연을 조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목주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 지금 이연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령숙수를 건드려 이연을 폭주하게 만들자고 제안하죠. 궁궐 안 모두의 관심이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로 집중되었기에 지금이 딱이라는 목주. 목주의 제안을 듣고 제산대군은 고민합니다. 조선이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에서 패하여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경솔한 주상의 자업자득이 되어 쉽게 이연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영과 수락관 숙수들이 명나라 숙수들과의 경합을 생각보다 잘 치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경합 후 지영의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명나라 숙수 아비수에게 넘긴 인물로 자신이 지목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거사가 물거품이 될까 초조해진 제산대군. 제산대군은 목주에게 계획을 진행시켜 보라고 합니다. 한편 두 번째 경합의 결과는 동점으로 무승부. 첫 번째 경합에서 우곤이 지영에게 4점을 준 걸 알고 있던 이연은 이번에도 우곤이 짠 점수를 줄 거라 예상했습니다. 지영의 북경오리는 이연과 우곤 모두에게 천하일미라는 극찬을 받았으나 결과는 6점. 양국 심사위원 모두 상대방 나라 숙수의 요리에 6점을 주며 동점이 된 것이죠.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양국의 기세가 팽팽하게 맞서며 경합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아니요.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리 경합으로 점점 지쳐가는 지영을 보며 이연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영의 실력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막중한 임무를 지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연. 이연은 운영전에서 주한상을 내오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영은 여느 때처럼 씩씩하게 웃으며 되레 그 마음을 덜어주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경합의 날. 시제는 인삼이 들어간 탕. 그 소주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플랜 B로 가야죠. 오골계 삼계탕을 완성하려면 압력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운명은 아직 미지수. 다행히 그 플랜 B를 작동시킬 일은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경합시간에 맞춰 장춘생이 등장하고 그의 손에는 완벽히 복구된 압력솥 뚜껑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술력과 지영의 상상력이 만나 탄생한 최초의 압력솥. 지영은 드디어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오골계 삼계탕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이번 요리의 핵심 재료 중 산삼은 이연이 지영과의 자맹 도중 우연히 발견한 귀한 보물이었는데요. 지영과 함께 하고 싶어 따라 나선 길에서 이연 역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고 쫄깃한 오골계의 식감, 푹 우러난 진한 국물, 산삼의 깊은 풍미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최고의 보양식은 경합장의 분위기까지 압도합니다. 결국 지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두 번의 무승부와 한 번의 결정적 승리로 3대2 최종 승리를 거머쥡니다. 조선의 맛으로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설마 대령 숙소를 공여로 달라? 패배한 우고는 인삼도 은괴도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하게 되자 황제께 지영의 요리를 바쳐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영을 공녀로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공녀란 강대국의 조공으로 바쳐지는 여성. 즉 지영을 강제로 명나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목주가 치밀하게 계산한 수였습니다. 우곤이 지영을 공녀로 데려가면 자연스럽게 대령 숙수가 제거되어 좋고 지영을 빼앗기기 싫은 이연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다면 그 또한 제산대군파가 원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일.
목주와 제산대군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셈입니다. 결국 외교를 위해 억눌러왔던 이연의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이성을 잃은 이연은 우곤의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날립니다. 왕이 사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상황. 양국의 외교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때 인주대왕 대비가 직접 나섭니다. 그녀는 우곤이 요리 대결로 조공의 조건을 정하겠다고 하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명나라 황실에 미리 서신을 보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인수대비의 고모 2명이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었죠. 이를 바탕으로 인주대왕 대비는 황실과의 혈연 관계를 활용해 마지막 무기로 황실 외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명나라 황실의 칙서에는 우곤이 제시한 조공의 조건이 황제의 뜻이 아니며 조선과의 약속은 원래의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인주대왕 대비의 성견지명과 노련한 정치력 덕분에 지영의 공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됩니다. 대령숙수와 다른 숙수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대령숙수가 거의 조선의 사람 된 듯 보이는구나. 언젠가 연지영이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가겠지만 그것은 과인이 허하여야만 가능한 것. 황제의 명이라 하여도 연지영을 내어줄 수는 없다. 이연의 진심은 이미 망울록에도 드러나 있었죠. 회가 거듭될수록 이연의 지영을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 진심이 전해질수록 지영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결국엔 따뜻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람 잘 날 없는 수락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요리 경합이 끝난 뒤 목주는 왕실 어르신들과 연희군의 동생 진명대군에게 보양식으로 인삼삼계탕을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지영은 정성을 다해 인삼삼계탕을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을 먹은 진명대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사실 이는 목주가 몰래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진명대군이 평소 복용하던 탕약에 인삼과 상극인 약재를 슬그머니 넣어 삼계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대군이 쓰러지도록 만든 것이죠. 모든 책임은 음식을 만들어 올린 대령숙수 지영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지영은 대군의 건강을 해친 혐의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과연 목주와 제산대군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힌 지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 이제 단 사회만을 남겨둔 폭군의 셰프. 망울록, 이장균과 사초, 갑신사와의 그림자, 공길의 비밀스런 사연과 행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연과 지영의 로맨스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만큼 남은 회차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밀도 높은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N 토요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되니 본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리뷰와 예고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